앉아서 조용히 생각하다가 언제부터 관계가 달라졌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와의 유대감이 언제부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쏟아부었던 세월이 기억날 것입니다. 기저귀를 갈고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위로해주고 시련과 승리 속에서 응원해 주었던 시간들. 주말 휴가 때로는 당신 자신의 꿈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결이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이야기할 때 말을 자르고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너무 바빠집니다. 최악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많은 부모들이 역할이 변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한때 당신은 보호자였고 스승이었고 자녀들이 가장 먼저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거나 심지어 성가신 존재로 취급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와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고 조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승인을 더 쫓을수록 종종 존경을 덜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불친절하거나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실 속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것, 돕는 것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베풀미 당신 자신의 편안함이나 존엄성을 희생시키면서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필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존재가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따라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김정숙 씨는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녀는 점점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안일 건강, 심지어 재정에 관한 결정까지 자녀들에게 맡겼습니다.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본 것은 친절함이 아니라 더 이상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존경은 당신이 얼마나 희생하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가에서 옵니다. 이것은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를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조차도 그것에 반응합니다. 다르지 또 다른 매우 유혹적이지만 종종 효과가 없는 반응은 논쟁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할 때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당신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게 감히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실 종종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논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것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서 옵니다. 무례함에 감정 대신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응답할 때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성현 씨는 은퇴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항상 그를 존경했지만 집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성인 자녀들은 그의 말을 자르고 그의 의견에 눈을 굴리며 심지어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성현 씨도 반발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논쟁이 되었고 모든 의견 차이는 고성이 오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성현 씨는 다른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지만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차분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존경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경을 재현했고 서서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같은 지는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 차분하고 확고한 그의 모습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을 불러오는 종류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충만함은 자녀에게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들을 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감, 가치, 그리고 평화감이 오롯이 그들이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는지, 또는 얼마나 당신을 포함시키는지에 달려있다면 당신의 모든 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기 시작할 때 당신의 기쁨이 당신 내면에서 나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검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독립성은 매력적입니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이지영 씨는 자녀들에게 수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황폐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렸고 끊임없이 연락했으며 그들에게 얼마나 그립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감정적 의존성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지영 씨는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댄스 수업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의 전화가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단지 의무감으로 전화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삶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화가 울리지 않거나 방문이 줄어들 때 느껴지는 그 아픔, 그 조용한 외로움을 느껴왔다면 이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받는 관심의 양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내면의 빛을 가꾸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에 끌릴 것입니다. 당신이 간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사랑스럽고 확고하며 명확한 경계입니다. 벽이나 최후 통첩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많은 성인 자녀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무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말을 자르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러한 패턴은 초기에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저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은 허용으로 변하고 경계 없는 사랑은 종종 조용한 원한으로 이어집니다. 은퇴한 사업가였던 최우진 씨는 직장 생활에서는 항상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 자란 자녀들이 그를 마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자르고 눈을 굴리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긴장된 저녁 식사 후 그는 차분하게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는 존중받는 태도로 이야기되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대화에서 물러나겠다. 폰이 이구에서 소리 지르거나 죄책감을 주지 않고 단지 간단한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서히 자녀들은 적응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은 그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경계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사랑과 명확성을 가지고 전달될 때 그것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올바른 종류의 연결을 끌어들입니다. 조용히 슬그머니 스며들 수 있는 또 다른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의 마음 없이 끝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베푸는 본능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 조언 때로는 재정적 도움까지 제공합니다.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스처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받지 못할 때 그것은 상처를 주고 서서히 당신의 가치감을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계 없이 계속 베풀면 자녀들이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기대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대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였던 김민준 씨는 70대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미한 수술을 받았을 때 자녀들 중 아무도 그의 곁을 지키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동으로 이해라고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가 시간이 있고 괜찮다고 느끼면 도왔지만 이제 그는 감사함, 협력,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움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작은 조정을 시작할 때 이해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동의하기 전에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이것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가? 라고 물을 때 당신은 관계의 역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한 공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종종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당신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미묘하지만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관계에서 자동 조종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모습입니다. 항상 기대되었기 때문에 끝없이 베푸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의무감이 아니라 선택의 장소에서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베풀미, 그러한 장소에서 정열과 내면의 평화가 있는 곳에서 나올 때 그것은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랑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대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하면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인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현존 피레센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순히 신체적인 현존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현존, 감정적인 현존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화 중에 조용히 있고 주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진정한 의견을 보류합니다. 왜일까요? 긴장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당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축소시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눈에서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에서도 사라집니다. 차분한 자신감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누구도 설득하거나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누구인지에 뿌리 내리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대립적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을 진실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날 때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도 포함하여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항상 당신에게 동의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현존을 다시 느끼고 당신의 현존을 다시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현존을 감정적 독립과 결합할 때 마법이 정말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많은 어머니들이 공간을 원하거나 단지 엄마로서의 삶 이상을 원한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존재했던 모습 이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진화하고 성장하고 살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함을 보여주고 당신의 정체성이 자녀가 성장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심화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보며 와, 엄마는 자신만의 삶이 있네, 또는 아빠는 정말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시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그들과 공유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것이며 용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성인 자녀들과 더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이 다음 부분은 조금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자란 자녀들과 가졌으면 하고 생각했던 관계에 대해 애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 그것은 결코 그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부드러운 상기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당신을 이해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마음을 즉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갈망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나타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며 당신의 진화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단지 부모로서가 아니라 완전하고 번성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종종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할 일은 관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 성장 기쁨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중을 가지고 제공될 때 그들의 사랑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평화이며 힘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당신은 아직 어디에서 힘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방식에서입니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지내는 방식에서입니까?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그들의 허락을 기다리는 방식에서입니까?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조용히 한 번에 한순간씩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그날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발언이 선을 넘었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작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마음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과 아무 관련 없는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작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혁명적입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사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이야기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사랑하고 번성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자녀들은 그들이 가까이에서 지켜보든 멀리서 지켜보든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빨리 적응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친절함과 우아함을 가지고 당신의 진실 속에 더 일관되게 서 있을수록 관계는 더 많이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동안 힘들더라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검증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 상관없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든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왔든 이것을 크고 명확하게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가치 있고 강하며 중요합니다. 당신이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냉담해지거나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열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진실성으로 나타나는 것, 압력으로가 아니라 존재로 존경을 초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살 때 당신은 목소리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평화, 기쁨, 자감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산책하고 책을 읽고 모임에 가입하고 여행을 떠나고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당신을 빛나게 하는 삶을 구축할 만큼 대담해지세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